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주말이면 생각나는 남자 김인종 대표님과 함께하는 미국 주식 초등학교 시간이 또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이번 주부터 좀 변화가 있잖아요. 방송 시간을 1시간 당겼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사실 저희가 보통 제가 영국에서 촬영하고 이제 대표님이 한국에 계시니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밤 9시에 촬영을 네, 진행했었죠. 네, 그래서 어떨 때는 11시 반 정도에 끝난 적도 있었고, 그죠? 네네. 네, 맞습니다. 대표님도 그 방송 욕심이 좀 있으셔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 40분, 45분이면 끝나자. 그렇죠. 한 30분, 길면 40분 네. 안에는 늘 끝내자고 시작을, 약속은 하고 시작하는데, 하다 보면 막 1시간씩,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2시간 넘은 적도 있고. 근데 이제 오늘은 저희가 한국 시간으로 지금 8시죠. 그래서 네,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방송 녹화 시작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너무 길게는 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체력 안배를 또 해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 8월 30일 방송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는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미주초 2부를 이제 시작이 됐고 투자 지표를 중심으로 이제 쭉 한번 훑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먼저 들어왔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다음에 안전마진, 뭐 미스터 마켓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PER, 퍼, 대표님께서도 뭐 방송에서 워낙 많이 언급하기도 하셨고 또 투자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일단은 그 뜻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도 PER이 몇 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익숙한 지표긴 하지만 이걸 실전에 진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까지 맞불려서 이야기해 주는 곳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몇 배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가 몇 배다 그러면 AMD는 몇 배지?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가 싸구나 뭐 이런 느낌이지 이게 진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가 실전적으로 어떻게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부분도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초등학교 과정에서 기초부터 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기초적인 부분들이 얘기가 있지만 또 뒤에 사례들도 있으니까 좀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은 익숙한 용어인 PER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내용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미국 주식 초등학교 오늘 주가 수익 배수 PER에 대해서 할 건데요. 크게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PER이 무엇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다음에 PER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 그리고 기업의 성장 단계별 PER 지표 해석, 이 부분이 실전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장기에서 PER을 보는 것과 성숙기에 들어간 기업과 또는 쇠퇴기에 들어간 기업들이 PER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EPS 성장률과 PER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밸류에이션 하는데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조금 책에서나 이런 데서는 되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영역들이기는 해요. 그래서 예. 오늘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만한 것 네 가지만 좀 정리해서 EPS 성장률하고 PER의 관계를 명확하게 좀 기억해 두시면 다음에 그 지표를 정확하게 봤을 때, 아, 이 회사가 성장률 대비해서는 좀 비싸구나, 또는 싸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 초이스탁 안에서 이제 실제로 PER, 포워드 PER, 패그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를 하나 열어서 실제적으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이걸 각각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 그렇게 좀 순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PER 제가 뭐 지난번 미주초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요. 우리가 PER 그러면 Price to Earnings Ratio라고 해서 P 앞에 자만 따서 PER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냥 PER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음. PER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외 사이트에서는 일부에서는 R을 빼고 그냥 PE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P라는 말이나 퍼라는 말이나 PER이라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ER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렇게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P 나누기 E
비율, 이런 거거든요. 예. PSR은 P 나누기 S, 이렇게 나눈 거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프라이스가 되는 거고, 네, 순이익이 어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 주당으로 나누면 시가총액은 주가가 되는 거고, 음, 이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순이익. 그래서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이나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이나 똑같이 PER을 나타냅니다.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시총 나누기 순이익과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의 PER 값이 살짝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 다르지? 나는 분명히 계산했는데 이 사이트하고 좀 다른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당 순이익을 계산할 때 이 주당 순이익에 예를 들어 뭐 희석 주당 순이익이라고 해서 뭐 주식 발행이 될 것까지 포함시켜서 할 건지 아니면 자사주를 빼고 할 건지 뭐 주식수를 계산할 때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정도는 그냥 무시하고 가셔도 되니까 뭐 순이익 시가총액 일반적으로는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으로 계산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PE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는 이렇게 제가 지렛대로 많이 표시하는데 이게 몇 배를 들어 올리냐는 거거든요. 요게 음, 이제 기업의 가치고 요게 이제 가격인데 요 지렛대에서 몇 배를 들어 올리냐 이게 이제 많이 들어 올릴수록 이제 비싼 주식이 되는데 음, 주식 시장의 지금 분위기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이 들어올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음, 약간 이 비타민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음, 얘가, 이런 거죠. 이 회사가 막, 이제 이익, 너 얼마 벌 거야. 막, 주가 안 올리면 안 되니까 이익에 집중하면 오히려 주가가 많이 못 오르고요.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모멘텀에 집중하는 건 여기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만약에 배수가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지렛대가 요쪽에 있느냐, 요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이 올리고 낮고 이렇게 정해지듯이 PER이라고 하는 게 기업의 내재 가치에 따라서 정해지기도 하지만 주식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고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러면 PER의 기준 그러면 순이익하고 시가총액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시가총액은 지금 딱 나와 있잖아요. 주가도. 그러면 순이익은 분기 순이익이냐, 단기 순이익이냐, 연간 순이익이냐. 그러면 순이익의 일단 기준은 1년이다. 이렇게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요거를 처음에 아예 초보분들은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나는 분기분의 순이익 했더니 막 퍼가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음, 있는데 무조건 기준은 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밸류에이션은 다 연간을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으로 한다. 그래서 1년 기준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PER 값이 사이트마다 많이 다른 이유가 제가 밑에 써드린 요런 PER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8월 28일인데 현재 8월 28일 기준일 때 그 기업의 실적이 2025년도 6월까지는 실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6월 나왔고, 3월 나왔고, 작년 12월 나왔고, 9월 요까지는 다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 말고 순이익을 연도를 언제를 기준으로 따라서 PER이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요 PER인데요. 예, 최근 4분기 합산. 그러니까 트레일링 퍼라고 하기도 하고 한국어로는 연환산 PER이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음, 보통은 일반 사이트에 PER이라고 써놓은 것들은 거의 다 아마 요걸 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특별히 표시하지 않으면 최근에 4분기를 합산한 순이익에 현재 시가총액을 나눈 거를 우리가 트레일링 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이제 미래, 음, 포워드 PER이라고 하는 것. 예상 PER 또는 PER 괄호 열고 F 괄호 닫고 이렇게 표시한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상되는 이제 그 현재 시점이 아니라 미래의 분기 예상, 그러니까 분기 이익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포워드 PER을 두 개를 써놨거든요. 음, 하나는 뭐냐면 과거 두 개가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연간이 두 개 남았으니까 올해 연말 기준으로 보면 여기까지 있으니까 두 개는 확정 실적, 두 개는 예상 실적이 포함한 이렇게 연간도 포워드 PER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음, 나는 아예 이번 연도 말고 그 다음 연도, 지금으로부터 향후 1년 또는 향후 2년의 PER을 구하고 싶어요. 그것도 포워드 PE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포워드 PER 1Y, 2Y 이렇게 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예, 그거는 예. 1년, 그러니까 T 플러스 1, T 플러스 2
포워드 PER, 요거는 지금으로부터 1년, 2년. 그래서 PER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PER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얘기하거나 비싸다, 싸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트레일링을 이야기하는 건지, 포워드를 이야기하는 건지, T 플러스 1 포워드를 이야기하는 때에 따라서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통일시켜 놓고 서로 이야기하거나 비싸다, 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 이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거의 잘 쓰지는 않지만, 간혹 요걸 쓰고 표시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2024년도까지 이제 결산이 끝난 연간 음, 순이익을 가지고 PER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걸 이제 히스토리컬 PER이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의 잘 안 씁니다. 근데 한국의 이제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들은 이 PER을 수년 전까지도 계속 찍고 있었어요. 음, 근데 저희가 운영했던 사이트에는 요 트레일링 펄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포털 사이트에 있는 PER 값과 저희 사이트 값이 다르니까 회원들이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사이트가 틀린 것 같다. 음, 그러니까 쉽게 하면 대형 포털 사이트가 틀릴 일이 없지 않냐. 예, 근데 왜 여기서는 자꾸 값이 차이가 나냐? 그럼 저희는 4분기 합산이다. 음, 그러면 포털 사이트는 뭘로 돼 있냐? 그건 거기에다 물어보셔라. 저희가 그게 어떤 기준으로 밝혔는지는 저희가 알려면 역산하는 수밖에 없는데 하도 이제 질문이 많아서 역산해서 계산했더니 연간 과거 걸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회사마다 다르다. 그래서 요 기준을 알고 PER을 좀 보시면 좋겠다. 일단 정리해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PER 세 가지 의미. 요거가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 한번 좀 넣어두시면 좋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식료품 가게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식료품 가게를 하는데 1년에 순이,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고 1년에 매출하고 비용을 다 빼고 나면 연간 한 1억 정도 생기는 음, 식료품 가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식료품 가게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실 때 그러면 얼마에 팔래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간 순이익이 1억인데 얼마에 팔래요? 반대로 여러분이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요걸 인수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걸 얼마 정도에 사면 내가 비싸지 않게 산 게 될까? 그리고 음, 샀을 때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뭔가를 생각하긴 할 거예요. 어느 정도면 살까? 근데 이제 이 국가마다 분명히 다를 거예요. 이 기준 자체가. 왜냐하면 국가마다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국가의 금리 수준이라든지 대출 금리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제가 순이익이 1억인데 그런 가게를 갖고 계신데 만약에 우리 미준 대표님이 연간 순이익 1억 원 하는 식료품 가게가 있는데 제가 가서 한 10억에 제가 좀 인수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면 어떻게 파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저요? 네, 어, 그게 만약에 연간 네, 순이익이 1억 원이 네, 내년에 좀 더 늘고 네, 그 다음에 더 늘고 네. 이러면은 10배는 조금 싼 것 같고요. 만약에 그죠? 매년 그러면 1억이다. 매년 1억이다. 그러면은 10배면 괜찮죠. 왜냐면 은행에서 빌려도 네. 이자를 최근에 얼마 내나요? 한 4% 내나요? 은행 이자가? 네네. 4%에서 많으면 5%. 네. 그렇죠. 4, 네. 5% 내면서 네. 대출을 받아서 이걸 사면은 네. 지금 10%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배면 사야죠. 이거는 네네. 예, 굉장히 싼 거죠. 네.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선 더 받고 싶고 싸는 사람 입장에선 싸게 사고 싶고 이게 이제 가격이 하는 건데 주식시장에서도 결국은 이 연간 순이익이라고 하는 요 부분 요걸 주식수로 나누면 결국 이제 EPS가 되는 건데 요 EPS를 두고 내가 얼마에 살래요 팔래요를 매일 주가를 가지고 사고 팔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고 팔 때는 거의 얘를 안 본다는 거죠. 안 보고 뭐만 보냐면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거만 본다는 거죠. 음. 나는 10억에 인수했는데 혹시 내 뒤에 15억에 살 사람이 있을까요? 있으면 그러면 싸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없다 음. 그러면 비싸다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현실 세계처럼 요 순이익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요걸 그냥 하나 사례로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PER이 10배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년의 순이익의 10배, 그러니까 순이익의 10배 거래된다라는 뜻이 PER이 10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요게 1년에 내가 만약에 10억 원에 요걸 사면
요게 1억 원이니까 이게 10배 산 게 PER인데 10억 원에 샀는데 순이익이 매년 1억 원이면 1억 원씩 매년 하면 10년이면 이게 10억을 다 회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걸 투자 원금 회수 기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는 나는 회수하고 요 자산 가치가 10억이니까 내 자산이 두 배가 걸리는데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연수라는 말과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10년이면 내 자산이 두 배? 그럼 괜찮나? 이런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요 수익률 개념이 딱 들어갔는데 요게 10억을 투자해서 10배면 1억 원의 순이익이 나니까 10억 투자해서 1억을 버니까 10분의 1, 10%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연간 기대 수익률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우리가 PER의 역수가 이제 역수라는 게 PER 분의 1인데 음. 요거 보시면 10분의 1이 밑에가 요게 이제 시가총액이고 1이 음. 순이익인 셈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 요게 원래 PER하고 위아래가 바뀌었으니까 요게 이제 PER의 역수가 되는 건데 책에 보면 PER의 역수는 기대 수익률이다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PER이 몇 배다라고 할 때는 요런 개념을 가지고 일단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렵게 되기 시작해요. 왜냐? 엔비디아가 이제 어제 실적을 발표를 또 했습니다마는 엔비디아의 PER이 지금 현재 저희 사이트에 찍혀 있는 기준으로 네, 57.8배예요. 57.8배. 음. 자, 그럼 앞에 있는 세 가지 의미로 이걸 다시 한번 기록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1년 순이익에 57배를 주고 엔비디아를 산다. 음.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데 57년이 걸린다. 와, 내가 이거 장례를 치르고 나서 후손한테 물려줘야 될 연투 같은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그다음에 세 번째, 연간 기대 수익률이 PER의 역수니까 57.8분의 1로 하면 1.7%예요. 그럼 내가 엔비디아의 1.73%밖에 기대할 수 없으면 내가 주식을 사야 되나? 그럼 이제 고민이 빠지기 시작하는. 근데 엔비디아는 1년에 주가가 50% 오르는데 왜 기대 수익률은 1.7이라고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PER에 대한 무용론 또는 PER 이게 뭐 맞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제 섞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겠죠. 음. 기초를 탄탄하게 하시면 나중에 저 57.8이 싸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고 비싸다고 보여줄 수 있는 눈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요거 세 개로만 보면 너무 비싼 주식이죠. 아까 대표님께서도 한 10배 정도면 살 것 같아요. 20배 넘어가면 좀 그런데 57.8배로 우리는 사고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이 왜 그러한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장 출발점은 요 투자 원금 회수의 가정이 매년 동일했다라는 가정을 한 거예요, 저희가. 그렇죠. 그렇죠. 순이익이 1억씩 똑같았다. 근데 엔비디아는 어떤 회사였냐면, 첫 해는 1억, 두 번째 해에는 5억, 세 번째 해에는 10억, 그 다음 해에는 20억, 이렇게 버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이 57억 정도를 벌면 되는데, 이 57억을 버는데 실제로는 57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한 5년이면 끝나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PER은 5배 정도라고 보는 게 맞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합산을 가지고 뭔가 PER을 추정해 보거나 이러는 방식들의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액면으로 찍혀 있는 57.8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로 보면 그냥 비싼 거예요. 근데 이 57.8은 매년 동일한 순이익을 벌어들인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 순이익 성장률이 몇 퍼센트냐 따라서 57.8이 비싸기도 하고 싸기도 해요. 그래서 음. 우리가 PER을 볼 때는 EPS 성장률하고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는 forward EPR을 봐야 된다. forward EPR을 본다는 게 그 다음 년도 순이익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forward EPR을 보거나 EPS 성장률을 보거나 또는 EPS 성장률이 여기 반영이 되는 네, EPS 성장률을 반영이 된 PER을 EPS 성장률로 나누면 이걸 우리가 PEG라고 하거든요. 그로스 네, 예. 레이트. 그래서 PEG를 보거나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57.8을 판단하셔야지 단순히 57.8 비싸네? PER 98 이거 어떻게 사지? 음. 근데 98년 걸리는 게 아니라 막상 합해보면 한 10년밖에 안 걸려요. 그럼 이 회사는 PER이 10배라고 생각하고 사셔야지 음. 98배라고 사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처음으로 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고 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초이스탁 사이트에서도 보시면 이게 검색을 하면 요 PER, PERF, 포워드, 예, 패그, 이렇게 PSR 이렇게 네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요게 지표가 무엇으로 우리가 계산됐는지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PER은 트레일링 퍼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레일링 퍼라는 건 최근 4분기 합산. 네, 최근 4분기 합산한 순이익을 가지고 시가총액으로 나눈 요 이거고 요 트레일링 퍼는 과거서부터 현재까지의 수익과 성과에 집중한 지표예요. 음,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미래의 주가잖아요. 앞으로 더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PER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트레일링 퍼도 싸다 그럼 진짜 싼 주식이에요. 근데 트레일링 퍼 자체로는 조금 비싸지만 포워드 PER이 싸면 싼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 포워드 PER을 보셔야 돼요. 저희 사이트에서 지금 포워드 PER을 지금 찍고 있는 거는 요렇게 찍고 있습니다. 연말 결산 자료까지 한 연간 EPS, 그러니까 연간 순이익에 대한 PER을 찍고 있는 거고요. 요게 저희가 3분기가 지나가면 2025년 걸 안 쓰고 2026년으로 넘어갑니다. 네, 포워드 값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2025년도를 포워드 순이익으로 쓰고 있지만 음, 네, 9월 달이 되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9월 달이 되면 요 포워드 PER의 기준이 되는 순이익이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한 짧게는 뭐 한 1년에서 길면 1년 반 정도를 앞서가는 포워드를 쓰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페그라고 하는 지표는 아까 PER을 EPS 성장률로 나눈 건데 요 예상 EPS 성장률은 얘를 쓰고 있어요. 얘, 얘, 음, 얘. 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포워드를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쓰고 있어서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페그라는 지표가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한 배 정도를 보거든요. 한 배 정도 보면 그냥 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피터 린치나 이런 분들은 이게 0.5면 너무 싸다. 집을 팔아서 살면 위험하지만 그럴 정도로 매력적인 주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페그라는 지표가 0.5예요. 자, 그러면 이 AMD라는 주식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이 167달러인데 얘가 100달러 밑에서 쭉 올라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얘가 주가가 최근에 한 60% 이상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자체가. 예. 그러면 그 전에 페그는 60%가 오르기 전에 페그는 얼마였을까요? 퀴즈. 그러면 이게 산수긴 한데, 예, 이게 0.7이 60%가 오른, 1.6 오른 게 0.7이니까 걔를 그렇죠. 나눠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대략 뭐 한 0.4 아, 내지는 3 얼마? 0.4 예. 전후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PEG가 0.5 미만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마 PER도 물론 이 정도는 되지는 않았겠죠. 한 70배, 뭐 50배 이 정도 돼 있었겠지만, 요거 자체로는 비싸지만 PEG로 봤으면, 되게 성장 대비에는 되게 싸다라는 거를 요 실제적인 지표를 통해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요렇게 세 가지 지표를 보시면 좋다. 요 PSR은 다음에 제가 또 매출 쪽 이런 밸류에이션 다룰 때 또 조금 더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오늘 미주초 내용 중에서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좀 알아두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성장 단계별로 PER 지표를 조금 해석을 다르게 하면 좋겠다 해서 이 세 가지를 좀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고성장 기업, 네, 이렇게 쭉 성장하고 있는 기업. 요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EPS를 말하는 거예요. 매출의 EPS로 올라가는 음, 거다. 성수 기업, 우리가 이제 보통 밸류 스탁이라고 많이 하는. 그러니까 기울기 자체가 보면 약간 완만하죠. 그러니까 고성장 기업은 약간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이고 성수 기업은 뭐 성장은 하는데 그냥 이렇게 안정적으로 뭐 한 10%, 15%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기업. 이런 성숙 기업. 그다음에 실적 악화 기업은 이게 이제 EPS가 이렇게 뭐가 멈췄다가 향후에 포워드 EPS가 가라앉고 있는 기업. 예. 이런 기업에 대해서 퍼가 어떻게 달라지고 페그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시면 좋은지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성장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고성장 기업은 제가 여기 수식으로 써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예. 네,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트레일링 퍼가 포워드 PER보다는 당연히 네, 큽니다. 왜냐하면 포워드는 예상 EPS를 쓰잖아요. 예. 근데 고성장 기업이니까 EPS가 당연히 높아지니까 PER은 낮아지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PER이 P 나누기 인데 미래 포워드가
네, 이 고성장 기업은 요 E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E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를 계산하고 있는 포워드 PER이 낮아지기 때문에 트레일링 포 현재가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포워드 PER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고성장 기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음, 고성장 기업일수록 이 차이가 많이 벌어지겠죠. 훨씬 더. 그렇죠. 왜냐하면 이 EPS가 많이 올라갈수록 PER이 더 많이 떨어질 거잖아요. 이 PER이 떨어지는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요 차이, 요 비율이 크면 클수록 고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요 페그라는 지표를 봤을 때 이런 고성장 기업은 일반적으로 1.0 미만이면 일단 저평가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아까 엔비디아가 57.8인데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EPS 성장률이 여전히 60%가 넘었다. 그러면 여전히 그냥 적당하구나. 아주 비싼 가격은 아니구나라는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장률이나 포워드를 안 보고 현재 PER만 보면 막 이게 막 판단이 막 틀려지는 거예요. 어떤 기업은 50배도 비싸다고 했다. 어떤 기업은 80배도 싸다고 그래. 도대체 이 기준이 뭐지? 그럼 결국은 퍼가 아무 쓸모 없구나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절대 음, 쓸모없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분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숙 기업인데 성숙 기업은 네 물론 트레일링 퍼가 조금 더 크긴 합니다. 성숙 기업도 요 EPS가 요렇게 오르니까 포워드 음, PER이 낮긴 낮죠. 근데 트레일링 퍼하고 큰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음, 그래서 포워드 PER과 트레일링 PER 저게 이제 저희 아까 초이스탁 사이트 두 개가 있잖아요. 저게 사이트가 비슷하면 일단 성장주가 아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음, 딱 그냥 뭐 EPS 성장률을 빠서 근데 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성장주 같은데 이렇게 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패그를 보셔서 패그도 고성장인데 1 이하네 싼 거 같은데 음, 물론 이제 제일 정확한 거는 저희 사이트에서 밸류에이션이라는 밴드 차트를 이제 제공해 드리니까 그걸 보시는 게 맞지만 그냥 훑어훑어 보실 때는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숙 기업들은 패그가 1이 넘어갑니다. 음, 그리고 1.5까지도 가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주가가 높아서가 아니라 얘가 낮아서 그러니까 성장률이 낮아서 PER 나누기 그로스 성장률을 했을 때 요 성장률이 낮아서 페그가 높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페그가 1.0에서 1.5가 나오기 때문에 뭐 요 정도 수준이 일반적인 수치다 이렇게 음, 보시면 돼요. 세 네, 번째로 실적 악화 기업. 올해까지는 성장을 했어요. 올해는 한 20% 성장했는데 포워드 값. 포워드 EPS는 저희 사이트에서 이렇게 막대기로 저희가 향후 3년치를 보여드리잖아요. 그럼 네, 거기서 봤을 때 얘가 실적이 점점 줄어요. EP 20%에서 10%에서 8% 이렇게 줄어요. 그럼 이게 바로 이제 실적이 악화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적이 악화되는 기업들은 그 반대로 나타납니다. 예. 이게 EPS가 줄기 때문에 포워드 PER이 더 높은 형태로 음, 가버리거든요. EPS가 낮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페그도 지표가 그냥 보시면 2.0 막 넘어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제 고성장하는 기업들도 주가가 너무 높으면 페그가 뭐 4, 5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요 성장주일 때 이야기하는 거고 요거는 1.0은 이때 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싸다는 예, 이야기. 그러니까 예, 1.0을 못 넘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1.0을 당연히 넘어야 되는 거고 투자 포인트로만 보면 1.0 이하일 때는 저평가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렇게 넘어가면 그냥 다 고평가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예, 네, 마지막 그 화면 보고 제가 이제 실제 사이트에 이동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투자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는 화면일 거라고 생각해요. EPS 성장률, 이게 제가 이제 네 가지로 정리해 왔는데요. EPS 성장률과 PER의 관계, 요 네 가지는 꼭 이렇게 화면 캡처하셔서 이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EPS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고 PER 기업이 됩니다. 음, 그래서 PER를 놓고 어떤 기업이 50배, 어떤 기업이 40배, 얘가 쌉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PS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고PR이 됩니다. 그 얘기는 PER이 80배가 되더라도 싼 기업이 있을 수 있고 PER이 15배이라도 비싼 기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 인지하셔야 음, 돼요. 단순히 그 절대적인 수치로 몇 배 이상이면 비싸고 싸다라는 개념을 일단 버리셔야 된다. 그거는 성장률에 따라서 고성장하는 기업일수록 EPS가 저기 고 PR 기업이 된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음, 번째는
EPS 성장률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요거는 책에서도 많이 안 다루는 내용이긴 한데, 이건 뭐냐면 앞 단계는 그냥 단순히 EPS 성장률이 높을 때 당연히 고 PR이 된다고, 두 번째는 EPS 성장률의 지속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음, 지속 가능성이란 게 뭐냐면 어떤 A라는 기업이 EPS 성장률이 30%씩 10년간 할 수 있어요. 근데 B라는 기업은 10년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4년은 EPS가 100%씩 오를 것 같아요. 음, 그럼 이 두 개 기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PER을 많이 줄 거냐라고 보면 지속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PER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 기업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성장률이 높지 않은데 얘는 왜 이렇게 펄을 많이 주지라는 기업은 그냥 그 성장률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러니까 성장률이 매우 높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한 18%? 그냥 18%로 영원할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은 PER이 음, 굉장히 높은 구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 EPS의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탄탄하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독점력이나 경제적 혜자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반대로 경기 변동형 기업은 여기에서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 변동형 기업의 EPS 성장률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죠. 낮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밸류에이션을 해야지.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는 이익의 확실성이거든요. 이익이 확실할수록 수익률을 조금 훼손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기 때문에 배수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성장률이 높을수록 지속 가능성이 높을수록 고피 프리미엄을 이 된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ROE하고 PBR 다룰 때도 말씀드릴게요. 미국 주식에서는 PBR을 거의 잘 안 보게 되는 음, 케이스가 되는데 한국 주식보다는 더 안 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뭐 그렇죠. 자사주 매입해서 없애버리고 뭐 자본이 마이너스인 기업도 있고 이래서 좀 애매하지만 PER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제가 설명 안 드려 조금 어렵시겠지만 ROE하고 PBR의 관계거든요. ROE 나누기 PBR이 퍼하고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나는 PER을 보는데 나는 PBR은 안 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ER을 본다는 얘기는 ROE와 PBR의 관계를 같이 보는 게 PER이에요. 하나로 지표로 보는 거. 이걸 두 개로 쪼개면 ROE와 PBR이에요. 그러니까 ROE와 PBR을 하나로 합치면 PER이에요. 그래서 PER을 음, 본다는 거는 ROE와 PBR을 같이 본다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ROE의 지속 가능성. 이게 아까 이익의 EPS 성장률하고도 비슷한 개념인데 예,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PBR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주식들 보면 가끔 PBR이 20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미국 주식 할 때 깜짝 놀랐던 게 제가 PER을 잘못 썼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한국 주식은 PER이 20배만 해도 비싸다고 생각했고 PBR은 한 2배? 많으면 예, 3배 넘어가면 꽤 비싼 기업이었는데 예, 미국 기업도 딴 기업들이 많네. 야, PER이 15배? 그럼 뭐 괜찮아. 12배 봤더니 PBR이 12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 PBR이 12배지? 그랬더니 봤더니 뭐 ROE가 80%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지속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표로 네, 증명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왜 이게 점점 많이 줄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PBR을 많이 준다는 건 결국 PER을 높이 준다는 건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볼 때 버핏도 그런 거죠. 자기는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라고 얘기하거든요. 비즈니스 분석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주식 투자자가 아니라. 음, 그러니까 대표님도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많이 분석을 하시는데 이 스토리를 봤을 때 이 기업이 그러니까 지금 수치로는 비싼데 이런 지속 가능성이 앞으로도 수년간 계속될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 PER은 사실 하나도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언제든 싸도 몇 년 후면 매우 싼 종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투자를 했던 사람이 찰리 먼거예요. 그러니까 음, 버핏하고 찰리 먼거는 스타일이 완전 달랐는데 찰리 먼거가 이 스타일을 했고 찰리 먼거 덕분에 오렌 버핏이 PBR이 3배짜리, 4배짜리 주식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네, 변경된, 그러니까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사람이 된 이유가 그 찰리 먼거가 사실은 이 부분을 깼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찰리 먼거가 쓴 책들도 있는데 그래서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고 되게 오래 영속될 부분들은 지금 몇 배냐에 신경 쓰지 마라. 그런 비즈니스가 된 기업들은 어차피 몇 년 지나면 저평가 구간에 들어오는데 몇 년 후에도 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저평가된 가격이라는 게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싸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한 2년은 그냥 안 오른다 생각하고 사셔라 라고 하는 게 찰리 먼거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미국의 성장주를 투자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음, 번째는
요거, 네, 요것도 좀 머리에 넣어두시면 좋은데요. 장기의 연평균 성장률, EPS. 음,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이라는 게 1년에 50%, 20%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지점을 쫙 당겼을 때 연평균으로 성장하는 성장률과 그 기업에 줄 수 있는 적정 PER하고는 거의 일치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이 회사의 장기 EPS 성장률이 50배, 이제 50%예요. 음, 50%란 얘기는 이 회사의 적정 PER이 네, 50배를 줄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얘기, 요 얘기.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면 아까 페그라고 좀 쉬운 걸로 설명드린 페그하고 같은 얘기예요. 페그가 아까 1.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페그가 1이란 얘기는 PER과 그로스 레이트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1이란 얘기는. 그 얘기가 지금 EPS 성장률과 PER을 같이 준다는 얘기가 같아요. 그래서 음, 장기 연평균 성장률이에요. 장기 연평균 성장률이 50%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회사의 적정 PER은 그냥 50배예요. 네, 그게 공식으로도 딱 떨어지는 공식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연평균 EPS 성장률을 추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중의 금리나 시장의 분위기, 지금 탐욕스러운 분위기냐, 음,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따라서 적정 PER에서 훨씬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미스터 마켓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개념들을 일단은 이퍼랑 EPS 성장의 개념들을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요 지표를 좀 보면 제가 여기 그림을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제가 오늘 아침에 한 땀 한 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렸는데 여기 보시면 EPS 성장률을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EPS 성장률이 일자로 쭉 올라가는 경우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음, 살짝 멈췄다 올라가고 이게 계단으로 올라간 기업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래서 EPS 성장률이 있으면 이게 장기 EPS 성장률이라고 하면 요게 결국은 PER 요 점선으로 제가 그린 거하고 사실상 거의 일치해야 된다라는 차트예요. 그래서 EPS 음, 성장률이 50%다 그러면 아, 이 회사는 50배를 받겠구나. 근데 그 50배가 뭐가 되냐면 올해 기점의 EPS 대비해서도 50배고요. 내년 대비해서도 50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음, 50배를 곱했는데, 아, 지금은 조금 비싼 것 같은데요. 라고 하더라도, 내년도 EPS가 만약 50% 성장한 그 EPS 값으로 50배를 곱하면 지금 주가가 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적공 주가를 계산할 때에 지난 시간에 목표 주가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어느 시점에 적정 주가를 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트레일링으로 말하고 있느냐, 포워드로 말하고 있냐. 나는 2년 후에 예상 EPS를 가진 적정 PER을 곱한 값을 가지고 내가 적정 주가를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저평가냐, 아니면 그냥 적정가냐, 고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같이 이야기하고 비싸다, 싸다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주관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렇죠. 그 기준이 있다. 근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냐? 실제 PER. 요거 한번 보세요. 음, 그러니까 주식시장 이렇게 움직이면 잃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EPS 성장률 음, 30%면 30배니까 요거만 찾아서 난 계속 찾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음, 문제는 요런 EPS 성장률이 오를 때, 요렇게 오를 때는 실제 PER은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음, 얘가 좀 뭔가 멈춘다 싶으면 얘가 멈추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적정 PER을 낮게 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PS 성장률이 원래 이 기업을 우리가 예상을 50%라고 한번 해봅시다. 네. EPS 성장률 50%면 적정 PR 50배, 그래서 50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EPS 성장률 50%인데 매년 50%를 찍지는 않잖아요. 어느 음, 해 얘가 갑자기 순이익을 찍었는데 70%를 찍은 거예요. 하지만 70%를 찍었지만 그 다음엔 또 30%를 찍을 수도 있고 해서 연평균 50%를 맞추겠지만 그럼 음, PR이 50배로 쫙 가면 좋지만 요때는 PR이 바로 70배로 점핑한다는 거예요. 음, PR이 70배로 점핑한다는 거예요. 점핑했다가 다시 EPS 성장률이 40%가 됐어요. 음, 그러면 높은 성장률이잖아요. 근데 예. PER은 70에서 40으로 떨어져요. 음, 그럼 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또는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아니 올해 EPS가 40%나 올랐는데 주가는 15% 빠졌어요. 제가 이게 EPS하고 주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실제 PER은 EPS 성장률이 가속화되거나 감속할 때 더 많이 오거나 더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좀 추정을 해보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보시면 되냐면 이건 초등학교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을 해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EPS 성장률과
PER, 과거의 장기, 이 특정 기업의 EPS 성장률과 PER을 가지고 두 개를 회귀식을 구해요. 음. 그러면 회귀식이라는 게 이 두 사이에 어떤 선형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러면 이제 기울기하고 우리가 이제 수학 시간에 배웠던 기울기와 절편과 뭐 이런, 네, 우리가 처음, 그러니까 오랜만에 들어온 값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하면 무슨 값이 나오냐면 이 회사 EPS 성장률이 1%포인트 바뀌면 PER을 몇 배를 더 움직이는지에 대한 값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에도 보면 성장률이 높아지면 저희는 여기에 가중치를 준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 있거든요. 저희 예, 밸류에이션에는. 그래서 예, 고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지난번에 제가 모닝스타보다 훨씬 비싸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성장률에 대한 가중치를 주는 방식들을 알고리즘들을 짜서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직 완성돼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최근에도 밸류에이션 관련돼서 알고리즘 업데이트를 한번 했고 또 조만간 한번 더 업데이트 할 건데 계속해서 어쨌든 좀 찾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좀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 보면 EPS 성장률이 높을수록 PER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를 그냥 딱 그 수치에서 바로 나온 한 종목만 그냥 쫙 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이 전부 다 맞는 얘기구나라는 거를 이해가 되실 거고 이론적은 요게 100%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실제 PER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 성장률이 가속화될 때는 예전에는 50배였으니까 이제 70배는 팔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70배까지 오를까요? 근데 70%가 되면 70배가 오르기도 하고요. 80배까지 가기도 해요. 음, 왜냐하면 70배까지, 70%까지 성장했으니까 내년엔 80% 되지 않을까요? EPS 성장률이? 그러면 사람들의 컨센서스가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스터 마켓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는 분들이 많아지면 그냥 80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과 실제의 괴리가 발생하는데 투자자는 그 괴리에서 투자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미스터 마켓 때문에 내가 투자를 못 하겠다가 아니라 미스터 마켓 때문에 나는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공부하고 뭔가 이렇게 사고하고 생각해보고 이 회사의 비즈니스가 더 영속성이 있으니까 요 기업보다는 PER을 더 주는 게 맞겠구나. 같은 걸 하다. 이런 것들을 맞춰보는 것들이 공식상으로 뭐 DCF 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쭉 해서 나누고 뭐 할인율 계산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인 밸류에이션을 주고 싸냐 비싼데를 판단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론 수업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저희 사이트에서 그 실제 음, 고 나와 있는 거 하나를 보면서 지금 복습을 한 번만 딱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웹사이트로 넘어가기 전에 네. 제가 좋은 예가 있어서 아, 잠깐 네. 첨언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가장 좀 중요한 부분 우리가 이제 실제 투자하면서 적용할 부분이 이 EPS의 성장률이 변함에 따라서 PER이 함께 움직인다는 거를 이제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요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근데 여기에 가장 적절한 예가 사실 엔비디아거든요. 음, 엔비디아가 이렇게 그 성장률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경향이 조금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지금은 인공지능이라는 구조적인 성장 동력이 나왔고 또 엔비디아가 작년부터는 새로운 칩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기가 거의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신제품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키텍처라고 부르죠. 그 아키텍처를 2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새로운 그 GPU 칩을 내놨었고, 그러면 이제 이 2년의 사이클이 생기는 거잖아요. 새로운 아키텍처가 등장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또 새롭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세일즈에 약간의 공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신상이 나올 때까지 사람들이 사지 않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성장률이 신상이 나오기 바로 직전부터 신상이 나올 그 시기까지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러다가 이 신상이 나오고 잘 팔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제 그 매출이 증가를 하고요. 그게 이제 2년에 한 번씩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름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한 4년 전에는 암페어라는 게 있었고 음, 암페어가 호퍼로 넘어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게 블랙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암페어가 처음에 나오기 시작할 때 엔비디아 주가가 한 50% 이상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호퍼가 나왔을 때 70% 떨어졌었습니다. 그때 2022년이라서. 그리고 이제
블랙엘이 이번에 나오면서 또 주춤한 적이 있었잖아요. 특히 4월 달에 이제 트럼프 관세랑 네. 맞물리면서. 그래서 지금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어제 어닝 결과에서 이제 순이익 그 성장률을 보니까 59%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아까 대표님이 EPS, PER이 57점 몇 배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 사실 성장률이 더 높은 거죠, PER보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이번 분기에는 9% 성장했지만 다음 분기에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블랙엘의 시대가 막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성장률이 이제 60%를 넘어가고 이러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EPS의 성장률을 PER이 따라가니까 엔비디아라는 기업은 어닝만 느는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까지 올라가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과거의 역사를 보면 그랬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칩이 본격적으로 판매되는 시기에는 항상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지금 엔비디아가 57배인데 비싼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라고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기업을, 원래는 이제 다른 기업을 준비해왔는데, 그냥 예, 엔비디아를 눌러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서, 어, 그래요. 네, 그냥 엔비디아를 눌러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보이시나요? 예, 지금? 예, 잘 네. 보입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 한 1.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네요. 음. 그러면,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는 이제 복습에서는 딱 요 부분만 지금 복습하려고 합니다. 요 부분. 네, 요 부분만 제가 복습. 자, 우리가 여기 PER 51배. 요거 이제 어떤 의미인지 딱 감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뭐 51년 뭐 이렇게 쪼쪼 하지만 이거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장률하고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고 요거는 트레일링 퍼다. 그래서 최근 음, 4분기 합산. 그리고 여기 보면 포워드라고 돼 있잖아요. 예, 예. 43배. 그러면 보세요. PER이 포워드 PER보다 높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보면 한 20% 정도의 차이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음, 그 이 비율 자체가 20%가 더 높잖아요. 이 PER이 포워드 PER보다 한 10배 정도 높으니까 대략 뭐 한 20%? 한 17% 이렇게 음,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러면 이게 이제 고성장 기업이 되려면 요 차이가 많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그래서 엔비디아는 아직은 포워드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EPS 성장률이 지금 이번에 얼마가 나왔었죠? 59%, 59%요. 59%인가요? 예. 59%면 지금 올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2026년 이제 얘는 이제 1분기 이제 1월 결산 법인인데 얘가 이제 음, 41%가 작년 대비해서 이제 성장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음, 요 부분들의 이제 추정치들이 어떻게 점점 바뀔 거냐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59%다. 근데 내년 3분기도, 그러니까 다음 분기도 59%다. 그럼 이 성장률도 조금 조금씩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 애널리스트의 그렇겠죠. 추정치들이 이제 바뀔 건데. 예, 그래서 예. 제가 그 EPS 리비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사이트에도 언젠가는 붙이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타사에 있는 형태로는 붙이고 싶진 않아서, 왜냐면 타사에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그리는데 그게 투자자한테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좀 더 의미 있는 시각화를 할까 때문에 사실 답을 제가 못 찾아서 음, 못하고 있는데 EPS 저 리비전을 잘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네, 포인트일 것 같아서 41%고 그러면 아까 저희가 성장률이 만약에 예로 보자면 성장률이 41% 연간 단위로 봤을 때 41%, 그 다음에 지금이 포워드 PER로 보면 43배. 이렇게 음, 하면 이제 PEG가 약 1.24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적정가보다 살짝 비싸다 이런 정도 수준, 그러니까 고성장하는 기업들로 봤을 때는 적정가보다는 약간 고평가되어 있는 이런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그 다음 연도에 봤을 때 지금 요 포워드 PER은 여기에서 이제 포워드 PER인 거고 예. 만약에 요 다음으로 넘어갔다고 봅시다. 우리가 2028년도를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라 한번 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대략 한 얼마가 남은 걸까요? 한 2년 뭐 몇 개월 남은 투자자일 텐데 6.4달러고 지금 주가가 181달러란 말이에요. 그쵸? 예. 그러면 PER을 나누면 제가 네,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보겠습니다. PER이 주가로 그냥 계산해 볼게요. 181달러 지금 나누기 6.46달러. 그러면 PER이 28배예요. 그렇죠. 2028년도 기준에.
음,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2028년도까지 이 회사가, 그러니까 2028년도에는 28배가 되는데, 그럼 이때 28% 정도는 성장할까? 음, 음, 28%는 넘을 것 같은데, 그럼 싼 기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나는 2028년 너무 길어. 2027년도까지만 할래. 그러면 2027년도에는 여기에서 성장한 기업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PER 자체가 5.5달러에 180이니까 대략 한 30 몇 배 정도 됐겠네요. 30, 한 3, 4배? 30, 음, 계산해 볼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 있을까 봐. 네, 계산해 볼게요. 5.53. 32배네요. 음, 그러니까 2027년도 포워드 PER은 현재 주가로 32배예요. 그럼 음. 32배인데 지금 예상되는 EPS 성장률이 33%예요. 요때 예, 2027년도는. 예, 예, 그럼 예. 그걸로 나누면 비슷한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음, 고평가됐다라고 보기에는 네, 좀 다른 의미가 있다. 다만 이 성장률이, 왜냐하면 이 회사가 사이즈가 이익을 너무 크게 벌다 보니까 지구의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언젠가는 성장률이 떨어질 텐데 이 성장률이 41, 33, 그다음에 2028년도에는 16%로 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 1, 2년 후에는 조금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전히 성장률이 엄청나게 세고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가고 있지만 2028년도에 나오는 부분의 성장률도 EPS 리비전과 함께 저기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있어야 음, 아까 실제 PER이 적정 PER보다 높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고, 얘가 만약 성장률이 이제는 PER이 30배인데 성장률이 이제는 30%가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라고 시장이 컨센서스로 받아들이는 순간은 굉장히 많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음, 때문에 그 EPS 리비전이라고 하는 그 성장률의 변동 부분들도 같이 좀 체크하시면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2028년도를 보고 투자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예, 얘기해서. 저희가 뭐 여기를 지금 산다고 해도 한두 달 안에 주가 한 20% 빠지면 손절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이런 질문 100개는 나올 것 같은데. 음, 그래서 막 2028년 줄어들면 지금 주식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제가 강의 시간에 예전에 막 물어본 적이, 진짜 그때까지 투자하실 생각으로 지금 분석하시는 거 맞으세요? 제가 물어보고. 그러니까 모든 기업엔 다 리스크가 있고 각 기업마다 CEO들이 이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M&A 하기도 하고 뭐 구조조정하기도 하고 그렇죠. 매각하기도 하고 이런 조정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애널리스트들도 2년 후에 이 회사가 뭐 할지는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저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기간은 맥스 2년이고 짧으면 1년 정도는 1년 정도는 크게 틀리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의 밸류에이션들이 어떻게 바뀌고 그 성장만큼 되느냐를 보고, 요게 어느 정도 가서 그 다음 연도 걸 봐야 되는 시점에 성장률이 이제는 떨어진다 그러면 요때부터는 조금 주의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런 PER과 EPS 관계, 포워드 EPR, 페그라는 지표를 좀 이용하시면 좀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막 수치적으로 막 이렇게 막 할인율 얼마고 뭐 미래 뭐 잉여현금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 안 따져보고도 좀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그게 훨씬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해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수업은 여기까지 네, 아, 하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아유, 너무 재밌었습니다. 특히 이제, 어닝 발표가 어제 바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화면 잠깐만 켜주실래요? 네네. 그 네. 초이스 스토어. 네. 왜냐면 여기 이제 숫자가 몇 개 써 있었는데 재밌는 숫자가 두 개가 보이거든요. 네네. 일단 2026년 주당 순이익을 보시면 4.15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표님이 쓰신 게 아니라 이게 네.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번 분기에 그 EPS가 갭 기준으로 1.08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1.08이 지금 만약에 향후에 몇 분기 동안 전혀 성장이 없다고 해도 4를 곱하면 4.3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리가 없죠. 엔비디아가 분기별로 적어도 한 10%는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4.15가 나올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아마 4.5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좀 왜냐하면 이제 3분기니까요. 네. 그래서 3분기, 4분기, 2분기가 남았는데 잘하면 4.5까지도 올라가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당 순위 가지고 우리가 PER을 계산하는데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수치가 변하는 것도 나중에 표시해 주실 거잖아요. 초이스닥에. 네네, 네. 예. 그래서 요 수치 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컨센서스가 지금 4.15인데 제가 아무리 봐도 4.15는 너무 낮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위로 잠깐만 올라가 보시죠. 네. 매출 있잖아요. 네. 매출이 지금 2028년 보면 301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빌리언이니까 3천억 달러잖아요. 네. 근데 그 어닝콜에서 뭐야 젠슨왕이 뭐라 그랬냐면 2030년까지 아마 그 AI 인프라 투자가 3조에서 잘하면 4조 달러까지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가 물어봤거든요. 3조에서 4조 가는데 그중에서 엔비디아는 어느 정도 가져가냐? 그랬더니 60%에서 70%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4조 달러면 이게 2조 8천입니다. 네네네. 그렇죠. 2조 네네. 8천이죠. 근데 네네. 지금 2028년 예상 매출이 네. 조는커녕 3천억이 나와 있잖아요. 네. 이거 엄청나게 괴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 지나치게 그 엔비디아의 미래 매출을 과소평가한다라고 우리가 조금 봐야 될 네. 것 같아요. 둘 왜냐하면 중에 지금 한 명 확실히 틀린 거죠. 예, 완전히 틀린 그러니까 거죠. 젠슨 왕이 너무 부풀려서 과도하게 이제 2030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쟁사가 없다. 그때까지도 가정하면서 70%로 가정했을 수 있고.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또 다른 경쟁사 최근에 보면 구글이나 이런 데서 보면 자체 이제 GPU 대신에 TPU를 만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토큰 값을 싸게 하면서 뭔가를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걔네가 그런 저기 뭐냐 이미지 만드는 그 서비스를 하나 또 그 구글 예, 제미나이에서 하나 런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걔네들이 그 엔진을 GPU를 안 쓰고 TPU를 쓰거든요. GPU가 워낙 비싸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지난번에 한국에서 그 구글 클라우드 컨퍼런스 할 때도 한번 가서 설명들을 좀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TPU를 최적화해서 그러니까 GPU 이상의 효과가 나는 형태로 본인들은 클라우드 세팅해서 이걸 비즈니스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AI 여러 가지 엔진들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구글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뭔가 하구나. 그래서 어쨌든 빅테크에서는 좀 눈에 띄는 기업이 그러니까 저는 제일 눈에 띈 기업이 네 저는 구글이었고 그래요. 예, 예, 네 예. 구글이었고 그 다음이 뭐 메타 네. 그러니까 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탑픽은 구글이 뭔가 굉장히 이 방향으로 계속 뚫더니 뭔가 이제 뾰족하게 나오려고 하는 시점이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 거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또 사실 가는 길이 좀 다르긴 한데 예, 엔비디아가 진짜 그 회사가 되면 아마 2030년 그 정도 되면 요 수치들이 엄청나게 빨리 바뀌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여기가 막 매출액 성장률이 한 60%씩은 막 이렇게 바뀌어야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것들이 바뀌는지 저희도 한번 계속 좀 추적해 보면서 저희가 추천했던 포트폴리오에도 사실 엔비디아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아, 실적에 계속 좀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아, 옆에서 보고 그래요. 있고 얘가 매매 신호도 보면 아직은 얘가 네 여기 보면 117달러에 이게 매수 신호가 나와서 네, 지금 한 50%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예, 예, 요 예. 가격에 지금 멈춰 있고, 지금은 이제 밸류에이션으로만 보면, 네. 지금 어제까지 고평가였거든요. 어제까지. 왜냐면 이 꼭대기에 여기 닿여 있었잖아요. 이 엔비디아.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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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예. 이제 그러네요. 아 이제는 이제 힘들어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멈춰 있었는데 갑자기 예, 이제 적정 주가가 이렇게 오른 거예요 여기. 가이던스가 올라왔죠. 실적이 예, 바뀌고 하니까 저희 실적이 예, 바뀌면 바로 업데이트 하거든요. 예, 저희 예. 굉장히 빨리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갑자기 얘가 이 적정가보다 여기 낮아졌네요. 보시면 네, 여기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낮아져 버렸네요. 원래는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수급이 안 무너지니까 얘는 아직도 그냥 보유 의견을 내면서 매매 신호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매매 신호가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과 수급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체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이런 뭐 또 여력으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아 이게 어떻게 바뀌었구나. 아 이 회사는 가치가 올라서 적정 주가가 올랐구나. 그러니까 EPS 성장률이 오르니까 저기도 올라가는 거야.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예, 저희 사이트를 보거나 또 다른 사이트에도 이런 구성들을 펀더멘탈을 가지고 보여주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실 예, 때 훨씬 더 아마 풍부하게, 음, 풍성하게 해석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아예 좋습니다.
이제 가까운 미래에 진짜 컨센서스 바뀌는 거 빨리 표시됐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초이스탁 이용자로서 좀 네, 다시 한번 부탁드려 알겠습니다. 봅니다. 예, 오늘 오래간만에 저희가 초저녁이라 그래야 되나? 8시에 네, 녹화 그렇죠. 시작했는데요. 예, 뭐 어떠셨나요? 방송 진행하시기. 너무 좀 쌩쌩합니다. 사실은 이맘때 지금 시작해야 되는 시간이라, 예. 네, 뒷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네, 좀 저희 집에서, 네, 뭐 이게 좀 설거지라도 좀 쉬었다 하시죠. 하시죠. 이미 뭐 다 끝났고, 저 이제 그냥 차 마시면서 얘기 좀 하고, 대화, 예. 못했던 대화 좀 하고, 그렇게 예, 합니다. 예, 예, 그럼 사랑받는 남편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네, 좋은 강의 기다리면서 네, 일주일 견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와 함께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